안녕하십니까. 엘성건축의 이병관 건축사입니다. 2024년 2회 건축사 자격시험 단면설계와 설비계획 복합 문제에 대한 모범답안을 가지고 모범답안 채점 기준은 어떻게 되며 스스로 채점하는 예상점수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교시 단면과 설비계획의 득점 포인트 시리즈 중에 5번째 강의니까 여러분들 좀 신경 써서 봐주신다면 내가 모범답안을 가지고 스스로 채점하는 방법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해법들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설계 조건과 다양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완성도 높은 도면을 그리고 그 도면을 스스로 채점하는 훈련이야말로 단면 설계의 완성도 높은 득점을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러분들 모범답안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한쪽에는 여러분 가지고 계신 문제, 답안 작성용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문제 조건이죠. 설계 조건. 그러니까 1번 과제 개요, 2번 건축물 개요, 3번 단면 설계 조건 고려사항, 4번 단면 상세도 설계 조건 고려사항, 그 다음에 표 설계 기준, 유의사항 이런 것들을 쭉 보시면서 하나하나 체크하는 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그릴 때 제일 중요시 여기셔야 되는 거는 일단 주열을 먼저 그린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이 주열을 그릴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것들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셨고요. 그 다음 그려야 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수평선이죠. 그래서 층고선 그려주시고요. 높이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하층선 그려주시고요. 요거 선들을 2개를 교차한 다음에 이제 계획을 하는 건데요. 설계 조건 보면 설계 조건에 의해서 여기 이 도면에 명시된 사항이 있고요. 설계 조건에 없는데 추가적으로 내가 명시한 사항도 또 있다는 사실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한두 개들 여러분들 문제 푸는데 지장 없도록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이쪽부터 보면요. HRV 놓고 FCU 놓고 요거 다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7900 레벨, 8000 레벨 단 차이 난다는 거. 그 다음에 단열재는 최하층 바닥은 하부에 단열을 하게 돼 있으니까 하부 단열재를 쭉 돌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연결 브릿지죠. 그러니까 여기도 하부 단열재를 돌렸고요. 외벽 단열재, 그 다음에 외벽 단열재 돌렸고요. 요건 스타코 마감이니까 단열재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기도 단열재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무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지붕층은 바깥 단열 돌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외벽 단열 돌렸고 그 다음에 여기 바깥 단열 돌렸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금속판에 우레탄 폼이 충진된 250짜리 판넬이니까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기초판 하부에 단열재 돌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단열재 돌렸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보시면 이쪽도 하부에 단열재 돌렸고요. 지하층 외벽은 내부에 단열재 넣었고요. 그 다음에 내부에 단열재 넣었고요. 그 다음에 방수벽 관련된 사항들 명시했고요. 방수벽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천정고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익스펜션 조인트 지수판 설치했고요. 여기도 익스펜션 조인트 설치했고요. 여기도 익스펜션 조인트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쪽은 레벨이 이제 차이가 나니까 슬라브 다운 시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슬라브와 여기 슬라브가 이쪽하고 또 다운 시키는 거 잊지 않으시고 도면 그려줬고요. 여기도 이쪽 마감과 이쪽 마감이 다르니까 슬라브 다운 시켜줬고요. 이거는 악세스 플로 250 다운 조건이 있으니까 명시해줬고요. 그 다음에 오픈 트렌치 다 하나씩 표시했고요. 여기도 트렌치 넣어줬고요. 여기도 트렌치 넣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레벨 다 표시했고 그 다음에 계단 다 표시했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캐노피 1m 나가는 거 표시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외벽선 표시돼 있다는 거 항상 여러분들께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투시형 난간 높이 얼마 이거 표시해주면 더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난간 높이 표시해주면 더 좋겠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도 당연히 난간 높이, 마감 높이 표시해주면 당연히 더 좋겠죠. 그 다음에 이거 토심 600 확인했고요. 여기 레벨 확인했고요. 슬러프 조서, 그 다음에 우수 처리 되게 처리하는 거 확인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대한 단면 상세,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단면 상세 확인하셔서 그려주면 더 훌륭한 도면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설계 조건에 나온 내용은 이거는 설계 조건에 나온 내용 그대로 옮겨준 거고요. 그 다음에 스타코 마감도 설계 조건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명시해 준 겁니다. 이쪽에 있는 뭐 압출 보온판이며 버린 콘크리트, PE 필름 잡석 다짐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암기 사항 정도로 이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마감재, 화강석 처리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로비에 대한 마감재는 지금 현재 없어요. 외벽은 스타코, 옥상 바닥은 묵은 콘크리트 마감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정 바닥은 석재예요. 중정 바닥 석재 마감은 일단 복도가 마감이 없으니까 여기 이제 석재 마감하니까 슬라브 다운 시킨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발코니 바닥은 목재 데크예요. 여기서 이제 상세가 형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B단면 상세 볼까요? B단면 상세에서 일단 합성 목재 표시했고요. 그 다음에 뭐 파이프, 탄성 도막 방수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가 설계자 재량껏 표시한 거고요. 1200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얼마 턱 올리고 얼마 다운 시키고 다운은 뭐 250을 하든 300을 하든 상관없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소음통 그려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열교 차단, 단열 보강에서 단열 보강도 했고 열교 차단도 했다라는 거 표시해 줬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천정제는 SMC 천정제인데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준분열 천정제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그래서 B단면은 이 정도만 해주면 충분히 확보되고요. 만약에 단열을 이쪽에도 하는 것도 뭐 나쁜 방법은 아니다. 알고 계시고요. 열교 차단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셔서 몇 가지만 설명드리고 간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쪽이 외부라고 봤을 때요. 외부와 내부를 연결하는 발코니 열교를 막기 위한 이제 제품이 수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교 차단제 사이에 철근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열교 차단제고요. 거기에 철근이 형성돼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 문제는 이제 이게 압축 강도도 나오고 부착 강도도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구조체적으로 안정적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발코니 철근이 여기까지 정착 길이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이제 관건인 것 같아요. 클렉이 가지 않게 하는 것도 또 관건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열교 차단이 우선이냐 구조 안전이 우선이냐 고민들이 많은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념 알고 계시는 게 좋겠다 해서 추가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또 하나 도면을 보면요. 일단 어떤 건물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쪽 부분은 그냥 일반 건축물이고요. 이쪽 부분은 패시브 건축물일 때 여기는 지금 안 단열을 했잖아요. 여기는 바깥 단열을 했고요. 구조체를 완전히 끊었죠. 여기는 구조체가 일체화됐고요. 그래서 열 교류가 아무래도 발생을 하죠. 이런 경우는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열 교류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완전히 막힌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디테일로 해서 열교 차단의 디테일이다. 이거 같은 경우도 열교 차단이 형성이 되죠. 뭐 여기서 이거 타고 이렇게 들어오고 이거 타고 이렇게 들어오고 이래서 이런 부분들의 곰팡이가 많이 피는데요. 아예 열교 차단을 해버려 가지고 얘랑 따로 노는 거 요거 그 다음에 이제 열교환기 설치하는 거 요거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썬룸이나 외부 차양 이런 식으로 표시해서 충분히 열교 차단을 일으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기초 같은 경우도 이쪽이나 이쪽에 단열재, 그 다음에 여기 단열재 갖고도 열교 차단이 열교가 일어나니까 아예 외단열 돌려버리고요. 밑에까지 다 돌려서 이쪽에서 들어오는 게 아예 열교가 차단되게 하는 거 패시브 주택 샘플로 한번 보여드렸어요.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이것이 훨씬 더 취약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들이니까, 여러분들 좀 참고로, 상식선에서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부가 설명 좀 해드렸고요. 다시 모범 답안 가서요. 그 다음에 이제 C단면 한번 볼까요? C단면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구조체가 오고요. 강구조죠.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마감을 뭘로 할고 여기 데크 플레이트를 깔 건가 아니면은 그냥 예를 들어서
파이프에 뭐 목재 데크로 할 건가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대신 여기에 이제 베이스 플레이트를 설치해서 그 다음에 고정력 볼트로 베이스 판넬 설치한 거를 여기다 접합시켜서 디테일을 형성시킬 건지, 아니면 여기에 H빔을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할 건지, 이거는 이제 수험생들이 자유롭게 형성시킬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디테일들이 완성도 있게 나와야 되고, 여기에 이제 익스펜션 조인트를 하는데 층간 방화를 이제 적용해서 크게 문제 없게 기밀성 있게 막는다, 이런 것도 표현해 주면 되겠죠. 여기 마감, 여기 마감 다름으로 약간 단체진다는 거 뭐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제 마감에 특별한 차이가 없으면 그냥 이렇게 쭉 맞춰도 상관없는 거고요. 요 부분들 참고로 알고 계시면 시단면에서 이제 채점 포인트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우수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으니까, 예를 들어서 다발성 유공간 설치하고 집수정 설치해서 우수 재활용에 대해서 뭐 조금 가사한 점을 좀 받으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 여기 이제 방화 셔터 설치하는 거, 이건 도면에 있는 거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방화 셔터를 설치한다면 여기 복도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연결 브릿지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방화 셔터가 방화문으로 이제 처리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제 요 건물하고 그 다음에 요 연결 브릿지하고 그 다음에 이 건물에 대한 층간 방화구역 또는 이제 동간 방화구역 설치한다면 여기에 방화 셔터 하나 정도 설치하면 크게 문제는 없다. 이 정도로 예를 들어 층간 방화구역은 커버가 되는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설계 조건에서는요, 층간 방화구역은 예를 들어서 법적 기준에 따라 매 층마다 방화구역을 계획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지하층 방화구역 했고요. 그 다음에 1층하고 2층 방화구역 특별한 단면상에서 나타나는 거가 이 부분이니까,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방화 충진제 또는 이제 층간 방화 적용해서 기밀죄를 처리했다, 뭐 요런 거 표시해 주면 좋겠네요. 근데 뭐 어차피 여기는 야외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쪽으로 올라갈 때, 이쪽에서 여기로 올라갈 때 층간 방화구역을 또 따로 표시할 부분은 없어요, 현재. 근데 이제 중축 부분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방화 셔터 정도 뭐 넣어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설비 계획의 배점 사항에 들어가는 게 이제 HRV하고 EHP죠. 요거 여기 들어가는 것들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FCU 들어가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 HRV 들어간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강의실은 FCU가 들어가서 디테일이 따로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 보면 FCU 배관도 표시했어요. 물론 지지선 빼서 FCU 배관, 뭐 설비 배관 이렇게 또 써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설비 문제니까. 요거는 설비 배점이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설비가 배점 항목에서 뭐 이제 설비 있고 단면이 있는데 설비가 예를 들어서 60점 항목에서 10점 정도다. 그러면 뭐 HRV, EHP, 그 다음에 FCU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배점 항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 또는 열교 차단 이런 것들이 배점 항목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맞춤, 그러니까 출제자가 채점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을 내 나름대로 써주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모범 답안을 통해서 본인이 채점하고 내 답안과 비교하면서 확인하는 거, 이것들을 표시해 봤어요. 하여튼간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설계 조건에 있는 용어를 그대로 어디에, 모범 답안에 명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들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다. 그래서 뭐 대단하게 도면을 그려주는 게 아니고요. 설계 조건에 있는 것들만 우선적으로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부수적으로 좀 더 자기가 더 할 것들을 더 표시해 주는 거. 이게 이제 필요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방풍실이라든가 뭐 로비라든가 이런 것들 뭐 마감이 지금 명시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럼 굳이 뭐 쓸 필요 없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쓸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이제 홀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특별히 지금 뭐 마감재가 명시가 안 돼 있어요. 임의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그냥 묵은 콘크리트 또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골조 콘크리트 위에 뭐 하드러 마감, 그다음에 뭐 투명 하드러 마감 뭐 이런 식으로 하든가, 아니면 피탈 마감 뭐 이런 식으로 스탠다드로 쭉 들어가면 되겠어요. 하지만 중정 바닥은 석재라고 마감이 표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기본적으로 몰탈이 들어가고 방수가 들어가니까 여기랑 여기랑 골조가 조금 층재야 된다는 건, 표시하는 건 보너스 점수를 위해서 있는 거죠. 보너스 점수를.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뭐가 있어요? 기존 건물이죠. 요게 기존 건물이잖아요. 이게 기존 건물. 기존 건물이 접합되는 부분에 보호를 추가로 넣어준다든가, 그 다음에 익스펜션 조인트가 들어간다든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 베이스 플레이트나 들어간다든가 이건 표현이 안 되니까 그거는 이제 떠나서 기본적으로 이쪽에 이제 그 H빔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 H빔이 인면선으로 보여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5번째 강의였어요. 모범답안 채점 기준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수험생 여러분들이 스스로 채점하는 예상 점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뭐 60점 100점이니까 예를 들어서 한 10점 정도는 설계해서 가져간다면 이 디테일 부분, 요 디테일 부분이 최소한 5점 이상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50점에서 10점이 빠진 40점이 이 단면에서 채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를 안 그렸다. 그러면 꽈락으로 갈 수도 있고요. 아예 예를 들어서 꽈락이라면 20점 이하로 떨어져 버릴 수도 있고요. 단면이 60점 만점이니까. 아니면 그냥 하나 안 그려서 5점씩 깎는 걸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는 이제 설비도 들어가니까 설비도 안 그렸어요. 그러면 감점이 크죠. 그래서 단면은 무조건 완성해야 된다. 세 도면을 다 완성해라.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틀리는 건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노력한다. 이게 중요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단면을 접근하시면 좀 더 점수를 높일 수 있는 이런 훈련이 될 것이다. 그래서 단면에 만점 맞기는 상당히 힘들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40점에서 50점 이상은 맞아줘야 3교시에 좀 유리한 포지션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건축사 자격시험에서 3교시는 단면 설계 부분이 가장 큰 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설계 조건, 그 다음에 너무나 많은 출제자 의도가 있기 때문에 퍽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제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완성도 높은 도면을 그리기 위해서 많은 훈련, 그 다음에 시간 투자,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시리즈에 걸쳐서 쭉 설명을 해드렸어요. 첫 번째 강의부터 5번째 강의까지 예시는 2024년 2회차 시험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께서 실제 모의고사를 보신다든가 아니면 관련도를 푸신다든가 할 때 도움이 되고 체크가 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만들어서 영상을 제작했으니까요. 여러분들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5번째 강의를 마치고요. 수험생 여러분들의 답안 작성에 작은 길잡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